좀 애매한 부분이 싱크대 옆에 장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저거는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 그냥 치워버린다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가 그 마루가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 하필 마루로 돼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 바닥을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바닥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바닥 때문에 저 장을 넣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냥 요 바닥 철거는 본드가 붙어 있지 않는 바닥이니까 수월하게 철거가 되니까 차라리 바닥을 철거하고 저 장은 의미 없는 장이니까 철거까지 하고 바닥을 장판으로 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 인천 미추홀구의 하객동 바로 옆에 법원 근처에 허름한 반지하를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낙찰은 언제쯤 받았죠? 한 달? 한 달 안 됐어요. 그럼 명도를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선생님 목소리에서, 그리고 모자이크여서는 안 보이겠지만 옷차림새에서 느껴지는 게 이거 선생님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추리닝 하는데 그 추리닝 안에서도 약간 뷰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지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집까지 또 투자를 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집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0대 초반이고요. 프리랜서 개발자고요. 수업은 작년 딱 말에 12월 말에서 1월 넘어가서도 듣고 끝났죠. 수업 끝나고 나서 폭주 기관차처럼 입찰을 충청권까지, 서울 거주하고 계시는데 수도권하고 충청권까지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입찰했다라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많이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 제가 다 적어놨는데 입찰을 한 50번 정도. 그럼 수업 끝난 지 2달도 안 됐나? 예, 뭐 한 달 반 좀 넘었나? 그렇구나. 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50번이나 입찰했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막 5개씩도 넣고 뭐. 50개구나. 네, 50개. 그래도 그렇게 입찰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그럼 수업 끝난 지 한 2달도 안 됐는데 낙찰은 그럼 몇 개 받은 거예요? 지금 3개, 인천에만 3개예요. 이거 포함해서 3개 주택을 받은 거고, 이 집이 제일 낙찰 받은 것 중에 컨디션이 안 좋다. 예, 신경 쓸 게 많은. 반지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부동산 인테리어하고 수리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긴 한데, 자꾸 본인 살 집의 기준으로 이 잣대를 대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돈을 다 써버리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눌러드리는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낙찰받은 거고, 3개 명도 어제? 이건 더 빨리 됐고요. 주안동의 오피스텔이 일요일 날 이사를 나가시고 숭이동의 빌라가 엊그저께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 낙찰도 수업 끝나고 금방 받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도도 꽤 빨리 하셨다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경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해봤죠. 부동산 경험은 누구보다 많지만 아니, 부동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매는 처음인데 그래도 명도 협상도 수월하게 된 편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집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이 집은 여기 거주하셨던 분이 세입자? 네, 세입자요. 세입자가 거주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된 집이 아니잖아. 몇 년식 건물이죠? 2009년식. 2009년식이면 우리 거에서는 준신축이라고. 그렇죠. 선생님이 만나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뭐 무난하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선생님 너무 걱정하셔서 뭐 이런 거 갖고 걱정하나, 저도 직접 와보니까 약간 무거운 느낌이야. 이런 색깔도 좀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계셨던 분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막 쓰셨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기간은 얼마나 사셨대요? 한 4년 정도? 4년 산 거 치고 집이 많이 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예 뭐 청소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사시지 않으셨나? 거미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집 신경을 쓰지는 않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고민 없이 도배는 당연히 할 거고, 천장도 웬만하면 제가 잘 건들진 않는데 천장도 도배하는 걸로 하고, 등이 특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등도 선생님 또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등도 좀 심플한 걸로, 과하지 않은 걸로 바꿀 예정인 거고,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 싱크대도 당연히 바꿀 건데 기역자로 애매하게 꺾여 있는 부분 때문에 그냥 일자로
한번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일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 면으로도 그렇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맞아요. 편의사항 때문이 아니고 그거 견적은 미리 받으셨다고요? 네, 세 군데서. 아, 세 군데나 받은 거예요? 견적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데도 있었고 포함해서, 예. 선생님이 두 군데는 따로 알아보셨나 봐요? 한 군데는 부동산에서 아, 소개해준대요? 믿을만 한 데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데고, 한 군데는 낙공이라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혹시 거기다가 그냥 견적을 넣어봤더니 와서 보고 견적서까지 보내주셨어요. 아, 요새 입찰장 가면은 명함 나눠주시는 분 중에 인테리어 업자 그런 거 같아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의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기억자 포함해서 170, 일자로 하면 110만 원인데 이제 타일 빼고, 타일은 이제 베란다 타일, 층간대 타일 합쳐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거 50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베란다하고 싱크대, 싱크대 뒷벽 타일까지 타일을 다 해서 50만 원.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거 제외하고 싱크대만 따졌을 때는 일자면 110, 기억자로 하면은 60만 원 추가해서 170만 원. 60만 원 차이면 굳이 저거 한 뼘 차이 때문에 기억자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일자로 저는 했으면 한다. 선생님도 워낙 고집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라면 그냥 일자로 할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 싱크대 옆에 장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저거는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 그냥 치워버린다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가 그 마루가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 하필 마루로 돼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 바닥을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바닥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바닥 때문에 저 장을 넣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냥 요 바닥 철거는 본드가 붙어 있지 않은 바닥이니까 수월하게 철거가 되니까 차라리 바닥을 철거하고 저 장은 의미 없는 장이니까 철거까지 하고 바닥을 장판으로 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경중을 누구보다 또 경중을 잘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저 부분이 5년 10년 지나면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바닥 철거하는 거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하는데, 그리고 자재 자체가 장판보다는 마루가 훨씬 좋은 자재, 비싼 자재니까 그래서 아까운 생각도 있는데, 마루로 돼 있다 장판으로 돼 있다 때문에 임대료가 5만 원 10만 원 차이 난다라면 어떻게든 살려서 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임대용에 있어서. 그래서 장판으로 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고민이 조금 되는 게, 위에 몰딩이 안 이어져 있고 위에 몰딩은 어떡하죠? 저거 틀을 보니까 뒤에도 몰딩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가서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거 그렇네?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건 나도 이해가 되는데 저런 몰딩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 걸레바지 이것도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그 마음 나도 잘 알거든요. 처음에 눈에 보였던 게 저거였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장판 올려버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